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2월 2일 코인 팔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연준이 이제 베이비 스텝까지 이제 속도를 늦추니까 뭐 나스닥도 되게 좋아하고 지금 코인 시장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시장 보니까 다우가 0.03인가 0.02 거의 그냥 비슷했는데 네. 나스닥은 2% 올랐거든요. 네. 그 뭐 엔비디아는 막 12% 오르고 이른바 기술주 그리고 약간 뭐랄까 최첨단 기술 쪽에 가까운 이 코인도 그쪽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네. 지금 가자를 외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도 이제 키워드 세 가지로 좀 준비를 해오셨죠. 근데 이 키워드가 되게 약간 드라마 스타일의 키워드를 준비해 오셨어요. 제가 키워드 들으시면요 아마 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싶을 거예요. 한번 추리해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양의 탈을 쓴 늑대. 네, 두 번째는 끝까지 간다. 네. 세 번째는 재벌집 막내 아들. 좋습니다. 일단 네. 하나하나 알아보죠. 첫 번째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누군가 또 늑대가 나타났나 보죠. 어디서? 네. 이게 사실 양인 줄 알았거든요. 음. 근데 알고 봤더니 왜 보면은 약간 손에다가 밀가루를 치른다는 다음에 엄마 왔어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늑대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지난주 방송에서 우리 이수호 부사장이 두 번째 주제로 들고 온 뉴스가 바로 보니까 문 활짝 열린 STO 네, 시장이었습니다. 증권형 토큰 STO 맞아요. 얘기해봤죠. 이게 지난달 19일에 금융위원회가 규제혁신회의 이걸 열면서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 체계라는 걸 의결을 했는데 쉽게 네. 말해서 이 자본시장이라는 제도권 안에서 STO, 이 증권형 토큰 발행을 뭐 제도화한다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코인업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제도권 밖에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할 때마다 항상 야 이거 해도 괜찮은 거야? 혹시 하다가 문제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사업을 하다가 금융당국에서 그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일종의 사인을 받고 사업을 접은 케이스도 좀 있고요. 네. 그런데 이런 증권형 토큰,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증권화시킨다라는 요거, 네. 토크나이제이션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요게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면 시장이 엄청 커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뭔가 코인 시장에는 호재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무슨 조각 투자 이런 거 준비하시는 맞아요. 분들, 부동산 그림 쪽 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는데 저 코인까지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니까 코인 시장에서도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데 뜯어보니까 좀 코인 시장은 아닌 것 같아. 아닌가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맞아요. 예. 특히나 이제 이게 약간 의문이 몇몇 곳에서도 근데 이게 그러면 그래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럼 내가 들고 있는 코인 가격 오를까? 이걸 가장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오를까? 뭔가 약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좀 충격적인 또 뉴스가 하나 나왔죠. 맞아요. 예. 근데 어제 갑자기 한 언론에서 뉴스원이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을 불러서 현재 거래 중인 이 토큰 증권을 거래 중인 이제 코인 가운데 토큰 증권을 이제 분류를 해라. 그리고 거래 종료, 이른바 상장 폐지해라. 라는 지침을 전달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단독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우리 업계에선 증권형 토큰이라고 그러는데 금융당국은 토큰 증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건데요. 한국말은 자 우리 똥맛 카레를 드실래요? 카레맛 똥을 드실래요? 약간 헷갈리게 만들죠. 하여튼 또 수도해 보면 사실 똥맛 카레는 먹을 수 있지만 카레맛 똥은 못 먹죠. 어차피 똥이니까. 카레를 먹어야죠. 한국말은 뒤에 중요한 방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계에서는 증권형 토큰에서 토큰의 방점을 두거든요. 그런데 금융당국에서는 토큰 증권입니다. 증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융당국이다 보니까 기존의 자본시장을 보호하고 이쪽을 더 키우는 데 방점을 두는 거지 새로 생겨난 어떤 혁신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코인 시장 이 시장을 뭔가 이렇게 키워주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게 약간 이 업계의 관계자들이 의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보도를 보면서 약간 이거 뭔가 우려하던 일이 생긴 거다라고 하면서 이게 뭔가 크게 보면은 어쨌든 이제 그 금융당국의 큰 그림은 뭐냐면 한국거래소 산하에다가 이른바 토큰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따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른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업비트, 빗썸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만약에 이거 토큰 증권이 거래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상장 폐지시켜야 된다라는 게 이제 큰 그림. 그러니까 상장 폐지라기보다는 여기서 거래하지 말고 이쪽으로 옮겨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장으로 보자면 사실 그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빗썸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상장돼 있는 걸 상장 폐지를 시키면
당연히 수수료 수입이 줄겠죠. 네.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새로 생겨날 이 거래소 밑에 생기는 한국 거래소 밑에 생기는 시장이 과연 얼마나 만큼 유동성을 갖고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유동성이 풍부한 이 예를 들자면 업비트에서는 상장 폐지되는 거예요. 당연히 코인 가격에는 안 좋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 이른바 이쪽에 약간 관련된 듯한 토큰들 가격 중심으로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이게 기사가 나온 배경이 뭐냐면요. 1월 30일에 1월 말 이제 금융위가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닥사라고 네. 하죠. 거기 네. 사람들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권성을 띤 가상자산 처분을 논의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보도가 나오자 이게 금융위도 그렇고 거래소도 그렇고 그거 아니야라고 이제 다 선을 그었습니다. 예. 일단 금융위 쪽에서는 우리는 그냥 만나서 얘기를 했을 뿐이다라는 거고요. 이 닥사라고 하는 곳 중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네.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야, 그 아까 기사에서는 토큰 증권을 상장 폐지하라라고 금융위가 명령했다, 그러니까 건의했다라고 하는데 야, 이미 우리 거래소에는 증권성 있는 토큰은 상장돼 있지 않다. 그냥 코인만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뭐야? 상장 폐지시킬 토큰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기사에서 나온 게 뭐냐면 자, 이게 코인인지 아니면 토큰 증권인지 증권성이 있는 것인지 판별을 금융 당국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른바 닥사 보고 알아서 해라라는 입장이었거든요. 자율적으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닥사 입장에서 뭐냐면 자, 우리는 현재도 가상자산 증권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증권인 경우 거래 지원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 위반하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 새로운 기준을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우리한테 토큰 증권인지 아닌지 판별하라고 우리한테 아직 얘기한 거 아니다. 라면서 양쪽 다 부인을 했어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시장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요, 뭔가 금융당국이 뭐 어떤 조치를 내릴 거다라고 했어서 처음에는 부인을 했다가 나중에는 결국 그게 실현되는 일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향후에라도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의 증권성을 자신들 닥사 보고 판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거래소가 지게 되는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거래소 입장에서 상당히 난처한 겁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만큼 시장이 위축되고 축소되고 본인들의 어떤 뭐랄까 수수료 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이제 금융당국 뭐 관계자들 만나 보니까 뭐 뭔가 얘기는 하고 있는데 뭐 결정된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림도 사실 잘 없어 보이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예, 뭔가 이제 새로운 걸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런 제도화하는 과정이라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코인 업계에서 상당히 우려가 있다. 네. 이런 정도로 좀 혹시라도 이제 이른바 그 뭐 혁신의 싹을 자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키워드 양의 탈을 쓴 늑대 얘기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간답니다. 이것도 네. 약간 영화 제목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영화 제목이에요. 예. 끝까지 가는 게 정말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약간 악당 캐릭터로 나온 조진웅이 정말 죽지 않습니다. 계속 부활해요. 예. 끝까지 가면서 뭔가 계속 상황이 펼쳐지는데 여기에 관련된 코인은 바로 페이코인입니다. 페이코인 얘기군요. 네. 예. 아마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제 페이코인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지난달 6일에 이제 금융당국이 실명 계좌를 확보 못한 너의 페이코인 서비스 정리해라. 그게 오는 5일까지 5일. 됩니다. 근데 당시 한 달 남은 기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설 연휴까지 끼어 있는 한 달 동안 실명 계좌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간 그렇게 많은 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확보를 못했으니까 한 달 동안 게다가 설 연휴 쉬고 나면 사실상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일 접을 위기에 놓인 겁니다. 페이코인이 이제.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급기야는 이제 어떤 페이코인 담당자는 이제 금융당국이 잘 만나주지도 않고 답변도 잘 안 하니까 금융당국,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원 담당 바로 주부처죠. 네. 거기 이제 관계자가 참석한 세미나에 가가지고 세미나 갔어요? 세미나와는 관계가 없이 우리 실명 계좌 발급 때까지 좀 연장 좀 해주세요라면서 개인적인 바람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인 질의응답 시간에 거기까지 질문했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런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예. 그만큼 약간 이제 절박한 상황인 절박하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페이코인을 서비스한 페이프로토콜 모 회사가 바로 다날이라는 회사잖아요. 네. 여기가 우리가 다날 하면은 뭔가 카드 결제하고 나면 다 찍히는 그 회사예요. 결제 서비스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가 이제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수수료 떼 나가다 보면은 자기들한테 별로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미래 신성장 먹거리로 삼은 게 바로 코인입니다. 예. 이 코인 쪽에서 보면은
카드사를 결제 과정에서 카드사를 제외할 수도 있어요. 그럼 수수료를 좀 덜 먹을 수도 있고 그러면 순이익이 증가하는 결과가 되니까 네. 여기 이게 미래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크게 뭔가 베팅을 했던 거고요.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페이 프로토콜 사업을 접어라, 서비스를 접어라라고 하면 이른바 미래 신성장 동력이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끝까지 간다라는 심정으로 백방으로 정말 네.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 일단 법에다 호소를 하겠네요. 네, 맞아요. 네. 그 당연한 그 다양한 방법, 백방으로 음. 노력하는 것 중에 이제 끝판왕격이 뭐냐면 사실 행정기관을 상대로 뭔가 요구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자신들을 감독하는 기관인데 거기다 대고 그들이 잘못됐어요라고 법원에 달려가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페이 프로토콜이 법원에 그 금융정보분석원의 그 처리의 절차에 네. 대해서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26일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고요. 예. 요거에 대한 내일 오후 2시에 법정 신문이 이제 열립니다. 예. 그러면서 집행정지 신청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 불수리 처분, 그러니까 이제 네. 사업을 접어라라고 했던 것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하는 본안 소송도 제기할 전망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법의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라는 거죠. 이 페이콘이 여기서 뭐 거래만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 코인 거래소에도 상장이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요거 이제 그 페이코인을 써는 그 누적 가입자가 한 300만 명 정도 되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뭔가 손에 잡히는 뭔가 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위믹스, 최근에 이제 상장 폐지된 위믹스와 함께 대표적인 김치코인, K코인으로 불렸어요. 네. 그런데 이 페이코인 마저 지금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인 거거든요. 네. 일단 금융정보분석원이 5일까지 서비스 접어라라고 발표하자마자 네. 그 닥사 거래소 측은 유의 종목으로 페이코인을 지정했습니다. 예. 어쨌든 사업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뭔가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다만 이제 서비스를 접게 되더라도 상장 폐지를 할지 아니면 그냥 유지를 할지 거래를 계속 그 지원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 내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서비스를 만약에 접게 되면 사실 이 뭐 상장시킬 명분, 상장 유지시킬 명분이 사실 없는 그렇죠, 셈이거든요. 좀. 예. 그러다 보니까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그 페이 프로토콜 쪽은 그 아까 말씀드린 법원에 호소하는 것과는 별개로 예. 또 이 닥사를 찾아다니면서 그 상장 폐지만은 시켜주지 말아라. 우리가 일단 어떻게든 잘 해볼 테니 네. 라면서 이제 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업계에서 지금 이 페이코인도 어떻게 되는지, 이 네. 위믹스에서 이거 똑같이 되는 건지, 뭐 어떻게 되는 맞아요. 건지 지금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키워드 끝까지 간다. 예, 얘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은 또 이 드라마 제목이네요. 재벌집 막내 아들입니다. 네. 예. 가장 핫했던 드라마였죠. 네. 네. 그 재벌집 막내 아들에 관련된 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앱토스입니다. 앱토스. 예. 들어보셨나요, 앱토스? 지난번에 한번 우리 얘기해봤던 것 같은데. 네. 예. 이게 500% 올랐어요, 올 들어서. 올 들어서요? 네. 예. 지금은 고점 대비 약간 떨어지긴 네. 했지만 어쨌든 400% 한때 500% 400% 올랐어요? 넘게 올랐습니다. 예.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요. 뭐 전반적으로 사실 올 들어가지고 좀 코인 시장이 좋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오른 코인이 있다.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이걸 이런 코인을 보면 드는 생각 항상 샀었어야 하는데라는 거죠. 예. 이유가 있겠죠 또. 네. 예. 그 앱토스인데 이게 왜 그 티커가 있잖아요. 그게 APT예요. 아파트네요. 그래서 예. 한국인들의 아파트 예. 사라. 예. 역시 아파트는 장기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농담이 나올 정도거든요. 근데 이거 이거는 부동산하고 관련 있는 거의는 코인이에요?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네네. 그냥 이더리움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레이어 1이라고 하잖아요. 예. 자체 체인을 구축한 그 레이어 1 코인입니다. 예. 시장에서는 메타 코인으로 불립니다. 메타. 왜 메타냐라고 예. 보면 메타의 전신이 바로 페이스북이었죠. 예. 네, 그 페이스북이 2019년에 그 리브라라고 할 수 있는 예. 코인 출시하겠다라고 딱 자체 밝혔잖아요. 코인 만든다고 맞아요, 그랬어요 맞아요. 그때. 예. 그런데 이게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정부에서 그거 조금 약간 안 돼, 하면 안 돼라는 식으로 사인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한 일이 뭐냐면 요 리브라를 DM으로 바꾸고 이름을 DM으로 바꾸고. 우리가 그 처음에 리브라를 할 때는 통화 바스켓을 만들어서 달러 넣고 파운드 넣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DM으로 바꾸면서 달러 가치에 고정한 스테이블 코인을 네. 출시하겠다라고 예. 방향을 네. 틀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줬으니까. 그런데 사실 그 당시 출시할 때가 또 음. 약간 또 시기가 안 좋았던 게 페이스북이 굉장히 규제 당국으로부터 찍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뭐 정보 위출 뭐 이런 것 기타 등등 관련 대선 개입 뭐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칼날이 뭔가 우리가 이렇게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규제 칼날이 계속 거센 거예요. 계속 압박이 들어오니까 결과적으로는 지난해 1월에 이 사업을 접었습니다. 예. 근데 접었는데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그 사업을 개발했던 개발자, 핵심 개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낙동강을 오리알 됐겠네요. 네, 이들 입장에서는 아, 뭐야 잘하고 있는데 규제 때문에 못하게 된 거잖아요. 에이 회사를 나오자라고 해가지고 핵심 개발자, PM, 그 연구 인력 다 나와서 회사를 나와서 거기 메타를 나와서 회사를 차린 게 바로 앱토스 랩스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만든 체인이 바로 앱토스라는 체인이고요. 안정성, 확정성, 향상성을 핵심 원칙으로 하는 레이어 1 체인입니다. 어쨌거나 빅테크 중에 하나인 메타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왔다. 이렇게 보니까 되게 괜찮다. 네, 이렇게 맞아요. 보는 분들이 꽤 많았던 그런 코인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약간 그 페이스북이 선택한 개발자였으니까 거기서도 주도했던 거니까 사업을 되게 유능한 사람이겠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붙였는데 일단 배경이 든든하니까 나오자마자 그 메인넷이 출시되기 이전에 지난해 3월에 그 미국 대표적인 벤처 캐피탈 안드레슨 호레이츠죠. 여기가 주도하는 시드 라운드 투자에서 메인넷 나오지도 않았어요. 우리 앞으로 할 거야라고 하는데 2억 달러 받았습니다. 투자를 많이 받았군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7월에는 FTX 벤처스 점프 크립토가 주도한 시리즈 A 라운드에서 1억 5천만 달러. 메인넷 나오지도 않았는데 3억 5천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바이낸스 랩스까지 지난해 여기다 또 투자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때 아직 뭐 정확하게 가치는 안 나오는데 블룸버그 환산한 기업 가치가 메인넷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4조.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메인넷이 나오면서 드디어 앱토스 코인이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전 세계 유수거래소 일제히 상장. 국내에서는 업비트도 상장했습니다. 원화마켓에 상장을 안 하고 있다가 앱토스가 나오자마자 상장을 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앱토스 강점이라고 하면 뭐 확장성입니다. 이게 그 이른바 레이어 원체인을 구분하는 두 개의 큰 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모듈러, 하나는 모놀리틱 있거든요. 이 모듈러 방식은 이더리움이 대표적인데 일단은 이 메인 체인은 약간 일종의 보안, 가버넌스만 책임을 지고 확장성이나 뭔가 필요한 뭔가 기능은 붙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에서 막 뜨고 있는 게 레이어 2 솔루션 해가지고 뭐 옵티미즘이라든지 아비트럼 이런 애들이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구조고. 반면에 모놀리틱은 이 체인 하나에서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 하면서 확장성을 높이겠다라는 건데 뭐 스마트 컨트랙트 병렬 처리 엔진 블록 STM을 활용한다라는 건데 뭐 어쨌든 뭐 말이 어려운데 목표가 뭐냐면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결론적으로 뭔가 기술적으로 뭐 빠르다. 우수하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게 나와야죠. 네. 그 TPS라고 하죠. 1초당 트랜잭션. 이게 16만 TPS입니다. 이론적으로. 엄청나죠? 지금 이더리움이 현재는 한 10에서 15 TPS예요. 요걸 이제 만까지 올리겠다 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삼고 있는 건데 10,000배가 빠른 거네. 이론적으로는 16만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속도를 이제 활성화하겠다.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거고요. 기술적으로는 더 뛰어나다 이렇게 그리고 보이네요. 이제 장점으로 보자면 최근 들어서 보니까 10월 달에 메인넷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이른바 이 앱토스를 둘러싼 생태계가 커지고 있습니다. 디앱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디파이라마라는 곳이 이제 이 데이터를 접기를 하는데 앱토스에 예치된 금액이 이거 이제 TVA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이 생태계가 얼마나 크냐를 이제 의미하는 지표인데 당연히 이더리움이 제일 큽니다. 근데 앱토스는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빠르게 늘고 있어요. 현재 뭐 X만 놓고 보자면 5,100만 달러서 그렇게 많이 크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속도가 정말 가파르거든요. 게다가 D앱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어서 최근을 기준으로 18개가 넘었어요. 이미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디스코드라고 해서 커뮤니티 운영하는 플랫폼 있잖아요. 거기 멤버가 지금 11만 명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국 거래소 FTX 파산 이후로 되게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성장세가 강하다. 뭐가 좀 얘기가 되는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10월에 나와서 코인을 상장을 했는데 그 다음 달에 FTX 터지니까 가격 측면에서 그렇게 좋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와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인 줄 알았더니 별거 없었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달 들어서 올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장점들이 조명을 받으면서 급등을 했던 겁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장점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게 리스크 요인도 있겠죠. 언제나 이게 급등을 하게 되면 이게 사실 뭐 좋은 점이 있어서 출발했겠지만 여기에 당연히 뭔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뭔가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앱토스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니까 1월 말 기준으로 대충 한 3.4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가총액이 코인 시장에서 시가총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가격 곱하기 유통량이에요. 근데 현재 유통되고 있는 그 앱토스가 전체 10억 개 중에 15%밖에 안 됩니다.
1억 5천만 개만 유통되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어디가 있어요? 나머지 이제 앞으로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야? 앞으로 물량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네. 맞아요. 앞으로 예, 나올 예. 물량이 꽤 된다는 거고 예. 이게 다음 달에 굉장히 많이 물량이 쏟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올 10월이 되면 그 이른바 VC들 아까 투자한 VC들이 네. 물량을 이제 그 10년에 걸쳐서 이제 풀리거든요. 근데 그 10월 달에 1년이 지났으니까 VC들 물량 해제가 돼요. 그런데 이 VC들이 지금 현재 앱토스가 대충 18달러, 17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들이 받은 그 개당 단가가 얼마가 되는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외국 언론에서 네. 추정하고 보니까 대충 4에서 7센트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또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이 VC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받은 물량의 0.33%만 팔아도 원금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락어만 풀리면 당연히 그냥 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리스크가 맞아요. 있네요. 또 이게 예. 약간 또 얄미운 게 이게 가격이 오르니까 앱토스 개발팀이 지난달 28일에 바이낸스로 82만 개 앱토스를 이체를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가격이 올랐으니까 자기들 물량 좀 팔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물량을 이체하고 난 게 정확히 꼭지를 찍고서 그 다음에는 가격이 좀 내려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떨어진. 네, 상태군요. 하지만 바닥에서 많이 오른 건 사실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가능성들 있잖아요. 네. 분명히 가능성이 있긴 한데 지금 전문가들의 평가가 뭐냐면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가격이 과연 적정한 가격인가에 대해서는 살짝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처리 속도도 좀 약간 논란이 맞아요.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게다가 네. 아까 제가 이론적으로라고 굉장히 강조를 네. 드렸잖아요. 이게 이론적이라고 강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아까 16만 TPS가 이론적인데 실제로 한번 봤더니만 이게 이 16만 TPS가 나오지 않고 실제로 보니까 2월 1일 기준으로 한번 봤습니다. 네. 오후 4시 앱토스 익스플로러가 있어서 이게 얼마나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있는지를 추적할 수가 있거든요. 네. 6 TPS예요. 이더리움보다도 못한 얼마 안 겁니다. 되네요. 네, 예. 맞아요. 30일 동안 최고 그러면 이때가 특별히 안 좋았을 수도 그럴 있잖아요. 수 있죠. 예. 근데 최근 30일 동안 최고치를 봤더니 1500 TPS예요. 16만이라며 너무 많이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야 기술적으로도 우수하다 그러는데 진짜 맞아라고 하고 의심하는 분들도 예. 있습니다. 상당히 주목을 받는 앱토스인데 약간 리스크 요인도 있다. 네, 그럼 맞습니다. 감안하시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워드 세 번째 재벌집 막내 아들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네, 됐는데요.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요즘 거의 가자를 외치고 있어가지고 네. 다들 FOMO라고 하죠. Fear of Missing Out 해가지고 야 나만 못 샀어. 나만 이 시장 못 먹고 있어라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FOMO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항상 리스크를 생각하면서 투자 전략 짜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월 2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파헤치기 함께해 주신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